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이번에는 좀 특별히 왜 해외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외에서 국내 어떤 경제 동향이나 해외 교민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국내 어떤 경제 돌아가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집을 구매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투자에 관련된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요, 해외 교민으로 계시는 분들, 일단은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이렇게 타지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하시면서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50대, 60대, 20년, 30년 이제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로하셔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시점이나, 혹은 목표하셨던 어떤 돈을 충분히 버셨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꼭 굳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관심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살지 않아도 앞으로 가격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노려서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근데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사시는 게 편하니까, 거기서 한 20-30년 사셨다고 해도 한국에서 사셔서 아무래도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고 천조국이라고 해도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좋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기가 참 편하니까, 나이 드시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서 두고 싶으려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계시니까 해외에서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 내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브로커를 거쳐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 분양 대행사를 거치든 아니면은 일반 전매로 일반 거래로 해서 구입을 하시던 여러 이제 루트가 있을 텐데, 분양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고, 송도라든지 이런 서울에 있는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송도라든지 이런 데 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는 건요, 분양가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분양가는 그때 어떤 시세나 분위기, 사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열기나 그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주변 시세도 같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분양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건설사라든지 분양 대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리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부른다고요, 분양가를. 그래서 분양가에도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아시잖아요. 뉴스 같은 거 접해보면은 미분양되는 게 되게 많이 속출하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분양 물량은 점점 더 많이 쌓일 거고, 그리고 거래는 점점 더 멸종을 할 거고, 지금 거래 아예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거래도 없고 거품 가격이 이제 완전히 싹싹 꺼지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그게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혹시라도 급하게 오셔야 될 분들이라도 저는 한 2-3년은 지켜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소한 3년은 지켜보세요. 3년은 지켜보시면은 정상 가격으로 거품이 어느 정도는 꺼질 거고, 제가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요, 20평대 아파트가 한 5에서 6억 정도,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7에서 8억 정도, 이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때는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신규 분양이든 혹은 일반 전매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잠실에 굳이 아파트를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타 지역의 아파트를 염두에 두셨으면은 대신에 가격은 적정할지 아니면은 비쌀지 아니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결심을 하는 그 시점에 잠실 아파트 가격을 보세요. 잠실 아파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은 어느 정도 거품이 거의 거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시점은 도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한국에 귀국해야 된다는 시점이라면,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그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 그리고 집이 필요한 시점과 이제 대비했을 때 그 가격에 사시는 게 적정 가격에 사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시세 차익 노리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춰서 구입 시점을 고려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알아요. 저도 해외 생활을 한 5년? 4, 5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해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국내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면은 그 무지를, 그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 무지를 이용해서 사기나 뭐 이런 걸 당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굉장히 어떤 사기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취약해요, 정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국내에 대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뉴스나 이런 걸로밖에 접하실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유튜브나 여러분들 그 보시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는 뭐 뒷돈을 받고 분양 홍보를 하거나 혹은 뭐 진짜 뭐 분양대 행사 로 하는 건지 어디 리베이트를 받는 건지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별로 뭐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브로커를 껴가지고 그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브로커를 끼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돈에 얽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고 좀 알던 사람이더라도 그 돈에 관계된 일은 가급적이면, 특히 부동산은 또 많은 그런 자산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는 이런 거래를 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가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사시든 그 가격에 부합하는 가격에 사시는 거라고. 그 가격에 부합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계신 교민들 특히 집을 당장 뭐 들어가시고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국하셔가지고 또 사시면서 병원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하시는데 어떤 혜택이, 그러니까 그런 살아가시는데 당장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어떤 절박함,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보다 먼저 땡겨서 와서 여기서 더 지금 그 가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귀국을 먼저 해야 되는 분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되 사서 귀국하자는 생각 버리시고 일단은 뭐 세를 살든 뭐 월세를 살든 그렇게 좀 세를 살던가 아니면은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렇게 집에 잠깐 사시면서 제가 볼 때 한 2, 3년? 한 길게 보면 5년이고요.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어떤 시간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지금 거품 가격을 이제 거품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집 소유자들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자로 다가오고 이자 지불 능력이 이제 넘어서고 도저히 이제 파산할 분위기,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닿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최소한 3년이라는 거예요. 빠르면 뭐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뭐 더 빠르면 1년 안에도 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넉넉하게 좀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브로커 통해서 구매하시고 분양 받으시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 일단은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는 후에 그때 검토하세요. 그때 검토하시라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해외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 이유로 정보에 좀 잘 취약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쉽사리,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집을 사시고 귀국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크게 그다지 믿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공개된 투명한 정보를 믿고, 그리고 실거래가를 믿되 최소한 그 거래 가격을 보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잠실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셔라. 이자가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오르고 나서 그 타격을 실제 한국에 있는 집 소유주들이 느끼고 타격을 받고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시기에, 그런 어떤 가장 크게 맞는 타이밍에 제일 저렴할 거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사시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앞으로 한국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궁금하시면,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 지난 방송을 보셔라. 거기에 왜 오를 수가 없고 왜 부동산이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코멘트 필요하시면은 제가 될 수 있는 한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멘트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예, 그게 제일 큰 힘이 되고요.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